장한별에게 일본어 노래를 불러달라는 요청이 떨어진 순간 현장의 공기가 먼저 얼어붙었다. 준비된 곡도 아니고 한국어 노래도 아니었다. 해외 행사 한복판에서 갑자기 일본어 곡을 요구받았다는 이야기가 퍼지자 많은 사람은 그가 가사를 놓치거나 발음을 틀릴 것이라고 예상했다. 일부 온라인 영상은 이 요구가 장한별을 망신주기 위한 것이었다고까지 표현했다. 그러나 장한별은 당황한 표정을 오래 보이지 않았다. 그는 마이크를 고쳐잡고 반주가 시작되기를 기다렸다. 그리고 첫 소절이 나오자 조용하던 객석에서 전혀 다른 반응이 터져 나왔다. 발음은 흔들리지 않았고 음정은 안정적이었으며 노래의 감정까지 자연스럽게 이어졌다. 그를 시험하려 했다고 여겨졌던 요청이 오히려 장한별의 실력을 증명하는 무대로 뒤집힌 것이다. 다만 이 이야기에서 반드시 구분해야 할 부분이 있다. 현재 공개된 자료만으로는 해당 행사의 정확한 명칭과 개최, 날짜, 도시, 주최 단체, 요청자의 신원을 확인하기 어렵다. 온라인에 올라온 여러 영상은 해외 행사에서 일본어 곡을 갑자기 요구받았다고 설명하지만 원본 전체 영상이나 주최 측의 공식 발표는 제시하지 않았다. 따라서 누군가가 실제로 장한별을 망신주려 했다는 의도까지 사실로 단정할 수는 없다. 하지만 장한별이 일본어 노래를 소화할 수 있는 능력과 해외 무대 경험을 갖췄다는 점은 확인 가능한 기록으로 뒷받침된다. 바로 이 사실 때문에 이 장면은 단순한 영웅담으로 끝나지 않는다. 갑작스러운 외국어 요청이 왜 그에게는 치명적인 함정이 되지 않았는지 그의 지난 경력을 따라가 보면 이유가 분명해진다. 2026년 5월 28일 공개된 테나시아 보도에 따르면 장한별은 영어와 한국어뿐 아니라 말레이어와 일본어까지 구사하는 4개 국어 능력자로 소개됐다. 그는 호주에서 태어나고 자랐고 일본에서 약 2년 동안 생활한 경험이 있다고 밝혔다. 영어는 일상 언어에 가까웠고 말레이시아 활동을 통해 말레이어를 익혔으며 일본 체류와 공연 활동을 통해 일본어 감각도 쌓았다. 일본어 곡 요청이 떨어졌을 때 그가 가사의 소리만 외워 따라 부른 것이 아니라 문장의 흐름과 감정을 이해하며 노래할 수 있었던 배경이 여기에 있다. 외국어 노래는 단순히 발음만 정확하다고 완성되지 않는다. 어디에서 숨을 쉬고 어떤 단어를 강조하며 모음의 길이를 어떻게 조절하는지가 모두 달라진다. 장한별은 여러 나라에서 활동하며 이 차이를 몸으로 익힌 가수였다. 그의 출발점은 화려한 해외 스타가 아니었다. 장한별은 호주 퀸즐랜드 대학교 치의학과에 합격했지만 안정적인 진로를 내려놓고 음악을 선택했다. 부모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먼저 대학 입학 조건을 충족한 뒤 결국 치의학과를 중퇴하고 한국으로 건너왔다. 이후 약 2년 동안 여러 기획사에서 연습생 생활을 거쳤고 2011년 밴드 레드 애플의 리드 보컬로 정식 데뷔했다. 데뷔 당시 그는 뛰어난 고음과 영어 진행 능력으로 주목받았지만 팀의 대중적 인지도는 기대만큼 빠르게 올라가지 않았다. 무대에 설 기회는 있었지만 이름이 널리 알려지는 속도는 더뎠다. 장한별은 나중에 자신을 두고 데뷔했지만 사람들이 잘 모르는 가수였다고 돌아봤다. 바로 이 긴 무명 경험이 돌발 상황에서 쉽게 무너지지 않는 힘이 됐다. 레드 애플 활동 당시 장한별은 해외 팬들을 상대로 다양한 팝송 커버를 선보였다. 그의 커버 영상 가운데 여러 편이 수백만 회 조회수를 기록했고 해외 팬층이 빠르게 형성됐다. 그는 아리랑 TV의 애프터스쿨 클럽 진행자로도 활동하며 방탄소년단 엑소, 미스웨이 등 여러 K-팝 팀과 영어 인터뷰를 진행했다. 생방송과 공개 녹화에서 외국인 출연자와 대화하고 예측하지 못한 답변을 받아 다시 질문하며 제한된 시간 안에 분위기를 조절하는 훈련을 반복했다. 이런 경험은 노래와 직접 관련이 없어 보이지만 해외 행사에서 돌발 요청을 받았을 때는 결정적인 차이를 만든다. 통역이 늦어지거나 반주가 바뀌고 순서가 갑자기 조정돼도 무대의 흐름을 놓치지 않는 능력이 생기기 때문이다.
일본 활동 기록도 빼놓을 수 없다. 레드 애플은 도쿄와 오사카를 포함한 일본 무대에서 공연했고 일본에서 앨범과 싱글을 발표했다. 일본 데뷔 앨범은 오리콘 앨범 차트 12위에 올랐고 이후 발표된 앨범은 상위 10위권에 진입한 기록이 알려져 있다. 싱글 역시 오리콘 싱글 차트 10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차트 순위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과정에서 장한별이 일본 관객 앞에서 반복적으로 노래하고 말해야 했다는 점이다. 일본어 인사 몇 마디를 외워 무대에 오른 수준이 아니었다. 리허설에서 현지 스태프와 소통하고 공연 중 관객의 반응을 읽고 노래가 끝난 뒤 멘트를 이어가는 생활이 계속됐다. 갑작스러운 일본어곡 요청이 들어왔을 때 그는 처음 접하는 문화와 언어 앞에선 신인이 아니었다. 그렇다고 외국어를 할 줄 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노래를 즉석에서 완벽하게 부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행사장에서 예상하지 못한 곡을 요청받으면 가장 먼저 문제가 되는 것은 음역이다. 원곡의 키가 자신의 목소리와 맞지 않을 수 있고 밴드가 즉석에서 조를 바꾸지 못할 수도 있다. 두 번째 문제는 가사다. 대화가 가능한 사람도 노래 가사를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면 한 소절 만에 흐름을 잃는다. 세 번째는 감정이다. 발음과 음정을 모두 맞추는데 집중하다 보면 표정과 전달력이 사라질 수 있다. 그래서 전문 가수들도 사전 협의되지 않은 외국어 곡 요청에는 조심스럽게 반응한다. 장한별이 침착하게 마이크를 들었다는 장면이 사실이라면 그것은 단순한 자신감이 아니라 수년간 쌓은 언어 능력과 무대 계산이 동시에 작동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노래가 시작된 뒤 분위기가 바뀌는 과정은 장한별의 강점과 정확히 맞아떨어진다. 그는 첫 소절부터 무리하게 고음을 밀어붙이는 가수가 아니다. 낮은 음에서 호흡을 정리하고 곡의 감정을 쌓은 뒤 후반부에서 성량을 확장하는 방식에 강하다. 관객이 외국어 발음을 확인하려고 조용히 듣는 초반에는 자음과 모음을 또렷하게 전달하고 후렴으로 갈수록 목소리의 힘을 키우면 긴장된 객석을 자연스럽게 끌어올 수 있다. 처음에는 실수를 기다리던 사람도 두세 소절이 안정적으로 이어지면 태도가 달라진다. 고개를 들고 무대를 바라보게 되고 후렴에서는 박수를 치기 시작한다. 결국 요청의 목적이 시험이었든 단순한 호기심이었든 무대의 주도권은 노래를 시작한 장한별에게 넘어간다. 이 반전은 2019년 말레이시아에서 이미 한 차례 증명된 적이 있다. 장한별은 말레이시아 음악 경연 프로그램 빅스테이지 시즌 2에 출연했다. 현지 언어와 문화에 익숙한 참가자들 사이에서 외국인 가수로 경쟁했지만 그는 최종 우승을 차지했다. 말레이시아 리얼리티 음악 경연에서 외국인 우승자가 나온 것은 매우 이례적인 기록으로 소개됐다. 그는 단순히 한국 노래만 부르지 않았다. 현지 관객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와 정서를 무대에 담았고 매주 평가를 통과하며 신뢰를 얻었다. 이후 말레이시아에서 신인상을 받았고 여러 방송과 광고 활동을 이어갔다. 한 번의 화제성 무대로 얻은 결과가 아니라 낯선 시장에서 장기간 경쟁해 만든 성과였다. 말레이시아에서 장한별의 노래가 오랫동안 사랑받았다는 기록도 있다. 2026년 6월 27일 테나시아 보도는 그가 말레이시아 음원 차트에서 52주 연속 1위를 기록한 경력이 있다고 전했다. 52주는 정확히 1년에 해당한다. 외국인 가수의 노래가 한국가의 차트에서 오랜 기간 정상권을 유지하려면 발음이나 화제성만으로는 부족하다. 반복해서 듣고 싶은 목소리, 현지 청자가 공감할 수 있는 감정 방송 밖에서도 이어지는 팬덤이 필요하다. 해외 행사에서 외국어 노래를 요청받았다는 이야기가 설득력을 얻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장한별은 이미 다른 언어로 관객과 연결되는 방법을 결과로 보여준 가수였다. 그의 경력은 순탄하게 이어지지 않았다. 2015년 팀을 떠난 뒤 솔로 가수로 전환했지만 한국에서는 긴 공백과 무명에 가까운 시간을 견뎌야 했다. 중국 드라마 시장과 말레이시아에서는 성과를 냈지만 정작 한국 대중에게는 이름보다 얼굴과 목소리가 덜 알려져 있었다. 장한별은 해외에서 성공하고도
한국에서 다시 자신을 증명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그래서 2026년 MBN 오디션 프로그램 무명전설 출연은 단순한 방송 복귀가 아니었다. 2011년 데뷔 이후 약 16년 동안 쌓인 실패와 도전을 한 번에 평가받는 자리였다. 그는 본선 무대를 거치며 처음으로 상위권에 진입했고 최종 결승에서 3위를 차지했다. 2026년 5월 20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에서 열린 무명전설 톱7 기자간담회에도 최종 3위 참가자로 참석했다. 무명전설은 첫 방송부터 최종회까지 12주 연속 동시간대 예능 1위를 기록한 프로그램으로 보도됐다. 장한별은 그 안에서 고음만 강한 가수가 아니라 발라드와 댄스 트로트 감성을 모두 소화할 수 있는 보컬로 다시 평가받았다. 특히 오랜 해외 생활로 생긴 밝은 리액션과 무대 적응력은 다른 참가자들과 구별되는 요소였다. 시청자들은 그가 낯선 장르를 받아들이는 속도와 곡을 자신의 방식으로 바꾸는 능력에 주목했다. 해외 행사에서 갑자기 일본어 곡을 요구받았다는 서사는 바로 이 이미지와 맞닿아 있다. 준비된 안전한 무대보다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더 강해지는 가수라는 것이다. 2026년 6월 13일에는 경기도 안양에서 무명전설 전국 투어 콘서트가 시작됐다. 이후 공연은 9월 19일 청주까지 총 14개 도시를 찾는 일정으로 알려졌다. 16년 동안 한국에서 확실한 자리를 얻지 못했다고 말했던 가수가 이제 전국의 관객을 직접 만나는 단계로 올라선 것이다. 이 시점에 온라인에서 퍼진 일본어곡 1화는 장한별의 현재 서사와 결합하며 더 큰 관심을 받았다. 사람들은 단순히 노래를 잘하는 장면보다 누군가의 의심을 실력으로 뒤집는 장면에 더 강하게 반응한다. 긴 무명과 해외 성공, 국내 재도전이라는 배경이 있었기 때문에 한 곡의 반전이 더욱 극적으로 보인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극적인 표현과 확인된 사실을 섞지 않는 일이다. 장한별에게 일본어 곡을 요청한 사람이 정말 그를 망신주려 했는지, 행사장이 어느 나라 어느 도시에 있었는지, 관객이 몇 명이었는지는 공식 자료가 확인되기 전까지 단정할 수 없다. 온라인 영상의 제목만으로 악의적인 의도를 사실처럼 말하면 실제 인물과 행사 관계자에게 잘못된 책임을 씌울 수 있다. 확인되는 것은 장한별이 일본에서 약 2년을 생활했고 4개 국어를 구사하며 일본 공연과 말레이시아 경연을 포함한 다양한 해외 경험을 갖고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이런 이력이라면 돌발적인 일본어 요청에도 다른 가수보다 훨씬 침착하게 대응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장한별의 대응에서 또 하나 주목할 부분은 상대를 공격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돌발 요청을 받았을 때 불쾌함을 드러내거나 누가 이런 요구를 했느냐고 따졌다면 무대는 노래가 아니라 논쟁으로 기억됐을 것이다. 그는 자신이 가장 잘할 수 있는 방식으로 답했다. 마이크를 들고 호흡을 정리하고 관객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노래했다. 이 선택은 해외 무대에서 특히 중요하다. 문화와 언어가 다른 장소에서는 작은 표정과 말투도 오해를 만들 수 있다. 하지만 음악은 설명보다 빠르게 분위기를 바꾼다. 첫 소절이 정확하면 의심이 줄어들고 후렴이 안정적으로 이어지면 국적과 언어의 경계도 약해진다. 장한별은 말로 자신을 변호하는 대신 한 곡의 완성도로 판단을 뒤집는 방법을 알고 있었다. 보컬 전문가의 관점에서도 외국어곡 즉석 소화는 생각보다 복잡하다. 한국어와 일본어는 문장 구조가 비슷해 보이지만 노래에서는 받침의 유무와 모음의 길이, 박자 안에 들어가는 음절 수가 다르게 작용한다. 일본어는 한 음절을 비교적 분명하게 나누어 발음해야 하며 잔금을 짧게 처리하면 단어의 인상이 달라질 수 있다. 반대로 발음에만 집중하면 소리가 굳고 감정선이 끊어진다. 장한별처럼 영어권에서 성장하고 한국어로 데뷔한 뒤 일본어와 말레이어까지 사용한 가수는 언어마다 다른 입 모양과 호흡 위치를 빠르게 전환하는 훈련이 돼 있다. 이것이 일반적인 외국어 암기와 전문 가수의 외국어 무대 사이의 차이다. 또한 그의 무대 경험은 실패를 숨기는 기술이 아니라
실패가 생겨도 흐름을 이어가는 기술에 가깝다. 라이브에서는 반주가 예상보다 빠르거나 모니터 소리가 늦게 들리거나 관객의 함성 때문에 첫 음을 정확히 잡기 어려운 일이 생긴다. 이때 노련한 가수는 한두 단어가 흔들려도 표정을 바꾸지 않고 다음 마디에서 중심을 되찾는다. 관객은 완벽한 하나보다 전체 무대에서 느껴지는 안정감을 더 오래 기억한다. 장한별이 일본어 곡을 부른 뒤 객석의 분위기가 바뀌었다는 이야기도 바로 이런 무대 장악력으로 설명할 수 있다. 아무도 실수가 없었다는 사실보다 어떤 변수에도 무너지지 않았다는 인상이 더 강하게 남는 것이다. 온라인에서 이 사연을 접한 사람들의 반응이 빠르게 커진 이유도 분명하다. 장한별의 과거를 아는 팬들에게는 오랜 시간이 마침내 보상받는 장면처럼 보였고, 처음 이름을 들은 사람들에게는 숨겨진 실력자를 발견한 순간처럼 느껴졌다. 특히 2026년 무명전설을 통해 그를 알게 된 시청자들은 해외에서 이미 우승하고 차트 기록까지 세운 가수가 왜 한국에서는 오랫동안 무명에 가까웠는지 궁금해했다. 일본어 노래 한 곡은 이 질문에 짧고 강한 답을 줬다. 그는 갑자기 실력이 생긴 신인이 아니라 오랫동안 실력을 보여줄 기회를 기다려온 가수였다. 이 장면이 사람들에게 통쾌함을 주는 이유는 단순하다. 누군가를 평가절하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준비되지 않은 문제를 던지고 실수를 기다리는 것이다. 하지만 장한별은 준비되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순간을 오랜 준비가 드러나는 시간으로 바꿨다. 호주에서 보낸 성장기, 한국에서의 연습생 생활, 2011년 데뷔, 일본 활동 2015년 이후에 솔로 전환, 2019년 말레이시아 경연 우승, 그리고 2026년 무명전설 3위까지 모든 시간이 한 소절 안에 겹쳐졌다. 관객이 들은 것은 일본어 발음만이 아니었다. 수많은 낯선 무대에서 살아남은 한 가수의 경험이었다. 결국 예상하지 못한 일은 장한별이 일본어로 노래했다는 사실 자체가 아니었다. 진짜 반전은 그를 곤란하게 만들 수 있었던 요청이 오히려 그의 가장 강력한 이력을 꺼내 보였다는 데 있었다. 외국어 능력, 해외 활동 즉흥 대응, 안정적인 라이브가 한순간에 증명됐다. 정확한 행사 정보가 추가로 공개된다면 당시의 상황과 요청 의도도 더 분명해질 것이다. 하지만 지금 확인 가능한 기록만으로도 한 가지는 말할 수 있다. 장한별은 우연히 위기를 넘긴 가수가 아니다. 그는 16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실패와 이동, 도전과 재출발을 반복하며 어떤 나라의 무대에서도 노래로 자신을 설명할 준비를 해온 가수다. 그리고 바로 그 준비가 모두가 당황을 예상했던 순간을 가장 강렬한 박수의 순간으로 바꿔놓았다.